일자리로 저희 모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이미 환영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빼고는 다 서로 잘 아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대로 그냥 예, 하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이따 하고 퀴즈를 드릴게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국어 수미 양가를 다 아시는죠? 여기 모르는 분들 계시는 요새 이거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ABCD 중에 D를 맞은 거예요. 수학을 국어를. 근데 언어 능력을 했을 때 3%인 사람 혹시 아시나요? 네, 저입니다. 지능 서울시의 관리 대상자가 돼서 한 4시간짜리 하는 검사를 했는데 제가 지능평가 중에 언어 능력이 3%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제가 그때 가서 저는 아니에요. 국어 성적 중에 늘 양이었거든요. 그리고 수능 볼 때도 이게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언어 능력, 이 국어 시험이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라 전 언어 능력을 늘 점수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냥 약간 웃자고 들었는데 갑자기 너무 진지해지셔가지고 제가 되게 여기 이음새의 진지성을 배웠는데요. 네, 저를 양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 3%로 보실 수 있지만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제가 위로도 됐고 제 스스로가 이 평가를 떠나서 이 존재들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보면 광화문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저희의 평가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있기 때문에 이랬지만 또 딴 데서 만나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저를 양으로 보셔도 되고 3%도 보셔도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과의 좀 편안한 어떤 만남으로 뵙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퀴즈였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교회의 태도 대부분 다 지금 교회에 계신 분들 맞으시죠? 언저리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언저리에 계신 분. 네, 저도 교회에 있다가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참 많이 쫓겨나셨어요. 그러다 이제 한국도 쫓겨나셔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 계신데 그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라는 것이 늘 싸움이 늘 있었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대학교도 다 떨어지고 감신대만 붙었어요. 희한하게 가나다 했을 때도. 그래서 그냥 감신대 갔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평화를 공부하게 된 것은 제가 장애인 공동체 라시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4년 동안 장애인들이랑 살면서 되게 행복하기도 했지만 헨리 나우엔 책에 나오는 배경이 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환상을 갖고 갔지만 그렇지 않았고 수사님과 그때 언젠가 말씀 나눴었는데 수사님 떼제도 그렇지 않다. 그때 약간은 공동체라는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주셔서 그걸 좀 더 어떻게 좀 다뤄볼 수 있을까 하다가 친구가 평화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평화를 공부하게 된 거고요. 그 여정에서 어쨌든 저의 마음속 깊이는 제일 큰 상처였던 교회 내의 갈등이 저한테는 제일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갈등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어떻게 당하냐에 따라 좀 다르구나.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처절하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저한테 되게 큰 배움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든 해외에 있으려고 버텼는데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 서류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우편으로 했다면 제가 항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분명히 온라인 서류로 제출을 했는데 그게 그냥 철회가 돼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있던 캐나다 라시에서 다시 오라 그래서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시에서 그러면 변호사를 고용 한번 해볼게. 근데 그때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갑자기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날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터진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긴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 돌아온 게 4월 16일이었고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럴까? 그러면서 사실 되게 두려웠거든요. 이 한국 사회에 들어간다는 게 그리고 오랜 해외 생활하면 이제 교통카드부터 안 되니까 은행을 가는데 은행 직원이 울면서 처리를 해줬어요.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이러면서 해외 오래 계셔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울면서 처리를 해주시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약간은 이해가 안 됐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데 이 온 국민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보였고, 그러면서 평화교육을 그래도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를 만나고 이게 현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대화로 해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말로만으로는 대화로 하는 말에 있어서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재미있게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춤추게 된 거고, 오늘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춤도 같이 출 예정입니다. 네, 저쪽에서 이렇게 같이 추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말로써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춤추면서 이렇게 좀 해결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 너무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 하는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수해도 서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근데 이 실수는요, 아마 여기서 나의 실수를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힘드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들이라 다른 분들은 그러실 수 있지만 나의 실수를 되돌아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실 수 있을 때 그때 나의 실수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누군가 말하면 지금 너무 끝까지 잘 들어주고 계셔서 네,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생활 뭐 여기서 된 이야기 여기서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녹화된 내용에서 저 이야기한 거 이외의 것들은 잘 제가 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도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저희의 배움과 돌봄을 위해서요. 기꺼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거 여기 안에다가 좀 이렇게 놨듯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 문 밖에다 내려놓고 오고 싶은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를 좀 하자면 저 기여할 수 있는 건 즐거움을 좀 기여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건 잘이라는 걸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럴 때 되려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것을 나누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간혹 나 이거 안 나누면 좀 아쉬워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5초 정도 기다릴 테니까 혹시 기여할 수 있는 것에 좀 나눠주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다 속으로 마음으로 엄청 기여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내려놓고 싶은 거 가볼게요. 지금 속으로 다 해주신 걸로 제가 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등을 마주하는 그 힘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요. 갈등이 선물이 되는 순간, 그리고 공감 우리 안에 될 수 있는 대화들, 그다음에 Q&A 정도 하면 딱 1시간 반 하면서 그 Q&A 타임에 포함된 건 춤까지도 포함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놀이랑 연결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여기 준비한 것들을 간단히 먼저 십자가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아빠가 손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살짝 삐뚤게 붙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되게 아끼는 십자가로서 갖고 와 봤고요. 네, 저한테 되게 소중한 십자가인 거고, 나머지 것들은 차차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카드가 보이시잖아요. 여기 카드 중에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의 이미지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거를 속으로 하나씩 골라주시겠어요? 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선물의 이미지나, 또는 나 이런 선물 받고 싶다, 혹은 이런 선물 뭐 주고 싶다도 괜찮고요. 받고 싶 선물의 이미지랑 좀 흡사한 카드를 하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하트는 사연이 있는데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서 만든 하트인데요. 고등학교 교실에서 자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왜 이렇게 없어져 이래서 서로가 서로 의심해서, 고등학교는 이제 체육복 갈아입거나 뭐 음악실 가거나 이럴 때 이제 도난이 일어나니까 애들이 언제든 자기 가방, 돈만 안 없어진 게 아니라 중요한 물건도 없어지니까 가방 메고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 돼서, 거기 학교가 이제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정착화된 학교여서 이제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범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참 성숙한 게요. 너 왜 그랬어? 이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들었을 때 아이들이 그 사연이 뭐였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3학년이 되면 졸업을 하면
그 자립을 해야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져야지 된다는 정보만 입수했기 때문에 돈을 그냥 훔쳤던 거예요. 생존으로서. 그래서 아이들이 훔쳐간 열받은 아이들도 좀 좋을 수 있고 이 어려운 친구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면서 탄생한 게 이 하트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이 하트를 그 친구는 만들었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이 하트를 팔았어요. 그러면 돈이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창업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아이들은 여기가 사실 전라도에 있는 학교인데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경험해 봤잖아요. 장사를. 실제적으로 장사에 뛰어든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취업을 했어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렇지만 지금 주말에도 학교 출근해서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 학교는 지금 8년 요 기업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8년째.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잘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뭐였죠? 제가 원하시면 찾아다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거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좋은 교사 아니고 그 학지사 쪽에서 하는 그 교사들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올려서 이 하트를 아직도 팔고 있어요. 이 기업은 학교에 있는 창업. 그 말하자면 장애 특수 학교와 통합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예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네, 통해서 꼭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원하시면 네. 그래서 요 갈등이 선물이 된다는 저한테 중요한 상징물이기 때문에 저의 애착 동물처럼 인형처럼 요거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 우리의 일상에서 저도 사실 그 늘 갈등 선물이 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의 마음으로서 요 하트를 나누고 있고 그 아주 중요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상징물이고 또 약간은 일부러 상징적으로 무지개 7가지를 가운데에 평등한 위치에 좀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카드는 그 수원에 있는 에이블 아트라는 장애인들이 그림을 그리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장애인들 이렇게 좀 모일 때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NCCK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 수 있었던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약간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무서운데 누군가 귀엽고 이게 굉장히 다르고 일부러 글씨가 써있지 않은 카드이기 때문에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는데 또 한 가지씩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씩을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이렇게 저처럼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한 장씩. 네, 한 장씩. 네. 그냥 네 아무거나 골라주 위에 거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사자가 그래도 정리가 됐네요. 네, 좀 나무도 있고 해도 있고 이게 무슨 동물인지 진짜 잠수함인지 하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재밌게 놀다 보니 또 다음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면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주로 그 사용하는 갈등 이론 중에 하나 정도를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고 저희들 얘기 나누고 춤하면 오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놀이했고 그래서 힘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데요. 힘하고 그 위력에 대해서 좀 가보고 싶어요. 잠깐. 왜 사라졌지? 네. 이 아이를요, 움직이게 하려면 힘도 필요할 수도 있고 위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그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를 조금 잠깐 생각해 주시고요. 잠깐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그림에서는 파워, 어떤 그림에서는 force가 될 텐데요. 파워는 힘, force는 위력. 그래서 force는 굉장히 애쓰는 상태가 될 테고요. 파워는 그 본인이 가진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파워,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보셨을 때 어디가 파워고 어디가 폴스일지 잠깐 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위에 건 뭐가 될까요? 네, 위에 거는 위력입니다. 위력. 그래서 내가 애써서 이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상황, 그리고 밑에는 파워로서 나무에 묶어놓고 이렇게 와 라고 하는 상황이 될 텐데요. 요것은 사실 데이비드 호킨슨이 이야기를 한 거고, 데이비드 호킨슨이 말한 파워는 우리가 애쓰지 않고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 의식의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저한테 있어서 중요한 의식의 지도에서 다가오는 건 뭐냐면 힘 쪽에 있는 단어들하고 위력 쪽에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요것을 그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단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했을 때요. 위력이에요. 위력. 그런데 더군다나 위력보다는 그분들의 특히 조사 방식은요.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방식, 우리는요 위력을 행했으니까 그들도 위력을 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쓰는 언어들에는 이쪽에 위력의 단어들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파워를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학교에서도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수용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힘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다 이해하기보다는 저한테 제일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용기입니다. 중립적으로 있는 건 지금 현재 용기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말이라는 건 엄청난 힘으로써 파워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꼭 이게 저한테는 제일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평화까지 이르는 그것을 나누기보다는 얼마나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는 그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억지로 애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위력을 쓰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애써서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신이 가진 힘 그대로를 나누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면 위력의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줄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 일상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보면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어요. 급식실에서 혼자 먹거나, 그래서 코로나 때 밥 먹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말을 안 해도 혼자 밥 먹으면 되니까 왕따 친구들도 오히려 급식실을 많이 갔는데, 어쨌든 급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친구랑 싸우고 그러면 어디가 있었니? 하면은 도서관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 읽을 수 있는 좀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큰 바람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친구들이, 그게 꼭 내가 힘들다고 해서 도서관 갈지는 않지만 아주 친구들 관계가 좋더라도 가끔 싸워서 혼자가 되면 어쩔 줄 몰라서 숨고 싶어서 가는 게 도서관이기도 하니까 그때 좀 읽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마음이었고요. 요한갈퉁이라 그래서 평화학자인데 작년 요맘때 딱 그쵸 17일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 요한갈퉁이 굉장히 많은 이론을 남겼지만 그중에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이해하는 이론이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론 중에 하나를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DPT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뭐냐 하면 요한갈퉁은 사회학자이기도 하면서 수학학자였어요. 요한갈퉁은 그리고 대대손손 내려오는 의사 집안이어서 의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수학하고 박사 학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좀 연구 논문 주제 뭐를 좀 잡으면 좋을까 하고 그냥 도서관에 갔는데 목이 이렇게 치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개발하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쫙 나오잖아요. 수학자로서 그게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자료는 저희 전무했죠. 특히 2차 세계대전 생존은 얼마큼 많이 죽이느냐가
그만큼 생존으로서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갈등이 그때 시작한 게 그러면 내가 수학학자이면서 사회학자니까 이걸 합쳐서 평화학 얼마나 좀 사람들을 서로 좀 관계나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고 혼자 한 3년 동안 그냥 잡지를 그냥 썼어요. 그 잡지들을 보면 미적분에 나가요. 사회학을 막 써놓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 한 이론이 DPT 트라이앵글인데요. 뭐냐 하면 의사들이요. 환자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어서 오세요 한 다음에 온도를 재고 지금 열이 나시네요. 그러면 해열제를 드시지 않을 경우 지금 열이 이렇게 나시는데 요새 노로바이러스 유행하니까요. 노로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열도 나시고 설사하셔서. 그래서 이것이 계속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더 탈진이 돼서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이고너시스, 그래서 이 사람을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예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거. 그리고 테라피라 그래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의 프로세스대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랫집 사람과 좀 불편해요.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잠깐 한번 그 사람의 입장과 나의 입장으로 한번 써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될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를 조금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약간의 간단한 프로세스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많은 갈등들을 마주할 때 잠깐 생각해 보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요거를 나눠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 공동체에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도 적용해 보셔도 우리 집에서도 내 스스로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쉽진 않았지만 한 2주 걸렸습니다. 이 추천사 과정이. 뭘 써야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이것들이 제일 의미 있었고 이 책의 제일 핵심은 이 추천사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북토크들 할 때는 이 친구들과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이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만 공유해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뱀이 딱 나타나면 대부분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기겁을 하죠. 그래서 자극하고 반응 요 사이에 블랙박스가 우리 안에는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블랙박스 안에서 어쨌든 선택을 하는 건데 이렇게 뱀처럼 위험한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편도체가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이때 전전두엽이 좀 어떻게 하면 더 안정화가 돼서 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의 부분들을 좀 나눈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침묵기도가 얼마만큼 전두엽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 이음새가 하시는 이런 걷는 작업이 얼마만큼 전두엽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더 배우게 된 것 같고, 이 편도체의 불안함이라는 이 전염성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하철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저쪽에 불안한 건요, 내 편도체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염성이 높대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 게임 중독도 좀 보시면 게임이 왜 아이들이 중독될까에 대한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불안함을 이어서 좀 가주신다면 브룩스 알렉산더라는 괴짜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님이 마약에다가요, 마약이 든 물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물을 이 상자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중독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약은 굉장히 위험해. 이게 브룩스 알렉산더 이전의 연구 결과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브룩스 알렉산더는 이거였어요. 아니, 우리가 굉장한 고통이 있을 때 마약을 주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중독이 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마약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쥐 공원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 뭐가 좀 보이시나요? 네, 놀이터처럼 깡통도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쥐들이 좋아하는 네, 미끄럼틀처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쥐가 몇 마리가 됐나요? 네, 4마리로 늘어났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다음에 모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따뜻한 불빛도 있고요. 쥐들이 굉장히 놀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물이 든 물병하고 마약이 든 물병을 동시에 다 갖다 놨는데 쥐들이요. 마약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브룩스 알렉산더 교수의 이 실험이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왔던 건 뭐냐 하면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보면 중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지 이 게임이나 이런 자체의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핵심은 외롭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다라는 게 이 브룩스 알렉산더의 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쥐가 4마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건 우리나라 지금 인구 감소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삶을 나누고 싶고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기보다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쥐 공원에 있는 쥐들처럼 어떻게 보면 지낼 수 없는 이 박스 실험실에 있는 같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여기 책에 좀 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여기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여기 그냥